요즘 매수인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은행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뭐 한도도 많이 안 나온다 그러고, 한도가 나오더라도 금리가 4% 아니면 4.2% 이러면은 그 금리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어떡하죠? 라고 하시는 대표님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반만 알고 반은 모르시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시중 은행들 빌딩 투자 목적으로 사시는 거는 거의 다 막혔다고 보시면 돼요. 투자 목적이라는 게 쓰고 안 쓰고 요걸 떠나서 임대료만 받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대출이 막힌 게 많습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작년에 임대법인에 대한 대출을 은행 실적으로도 잡질 않았어요. 대출이 아예 막혀 있었다 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였고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를 두셔야 할 것은 은행에 앞문은 막혔는데 뒤로 들어가는 문은 열려 있습니다. 심지어 뒤로 들어가는 문은 앞문보다 더 크게 넓게 많이 열려 있어요. 내가 부동산을 산다가 아니라 나의 사업을 확충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만 잘 만드시면은 대표님께서 은행 찾아가서 나 제발 돈 좀 빌려주세요 할 필요 없이 은행에서 지점장, 센터장, 본부장님까지 찾아와서 저희가 이런 자금을 풀고 있으니 우리한테 제발 자금을 써주세요 라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대출 치트키 이번 영상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치트키는 바로 초혁신 성장 지원 프로젝트인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갑갑하게 막혀있던 대출을 확 뚫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잡고 갈게요. 정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사람이 건물을 사면 거기서 고용이 창출이 되나요? 아니면 수출이 늘어나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하는 거예요. 하지만 공장을 짓는다, 창고를 짓는다, 연구소 R&D를 만들거나 사옥을 매입한다, 이거는 고용 창출이 되고 수출에까지 기여를 할 수 있으니 나라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정권은 이런 쪽에 투자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은행들한테 숙제를 내줍니다.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15대 산업에 조금 더 투자를 해라, 그쪽으로 돈을 더 흘려보내라 라고 말이죠. 은행들은 이 숙제를 매년 받지만 올해 정권 들어서 조금 더 세게 받았습니다. 그게 2026년 1월부터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은행 RM들은 눈에 혈안이 나 있습니다. 어디 15대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없을까? 건실하면서도 나라에서 원하는 기업 말이야 라고요. 근데 그 15개 리스트가 거창하게 반도체, 대기업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알짜배기로 사업하시는 병원장님들, 화장품 사장님, 식품 유통 대표님들이 이 리스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현장에서 최근 들어서 많이 매칭해드리는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먼저 이 대표님들 지금 바로 사업자 등록증 꺼내가지고 코드 한번 찍어보세요. 첫 번째, K바이오. 메디컬 분야거든요. K바이오라고 해가지고 뭐 신약을 개발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요. 물론 그쪽으로 가면 더 좋겠지만 중간에서 의약품을 소매하는 업체도 요 K바이오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인으로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 사옥을 위해 또는 창고를 위해 대출을 받는다 하면은 은행에서 좋은 금리와 좋은 한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겠죠. 최근에 뭐 줄기세포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들어갑니다. 의료기기 개발 마찬가지로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럴 때는 내가 쓰고자 하는 사옥을 살 때 병원이 아니라 바이오 기업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런 좋은 효과들을 다 챙겨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K뷰티입니다. 요즘 명동, 성수, 더현대 가보시면은 코스메틱 그리고 에스테틱 관련해가지고 꽤나 많은 브랜드들이 입점을 해 있는데요. 요게 또 해당 분야에 들어갑니다. 최근에 뭐 스마트 스토어 통해가지고 화장품 매입하시면서 키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당연히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하느냐의 영역인 거고 상담해보시면 좋은 방법으로 제가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화장품을 포장하는 포장 용기를 만드시는 대표님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은 K 콘텐츠 분야인데요. 최근에 제가 알기로 영화 감독님들께서도 건물을 한두 개씩 매입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방송국 PD님도 매입을 하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기업들만 가능할까요? 아니죠. 소위 말하는 유튜버 100만, 200만 유튜버고 나한테 지금 잉여 자금이 쌓였다 라고 하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콘텐츠를 찍어낼 거고 요 업계를 발전시켜 나갈 거다 라는 명목 하에 사업을 사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가는 거 K식품입니다. 단순하게 수출, 수입 아니죠. 베이커리 카페나 프랜차이즈 본사 아니면 식자재 유통법인 역시 잘 이야기해서 풀어나가면 K식품으로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최근 들어서 많이 미팅하고 추천해드리는 대출을 많이 받으셔도 되는 리스트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그래, 내가 다 이해는 했어. 얼마나 이득인데?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실제 사례를 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투자금입니다.
대표님 요즘 빌딩 사시려면은 RTI다, LTV다, 그리고 차주 신용도다 해가지고 대출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납니다. 서울에 50억짜리 건물 살 때 일반적으로 35에서 30억 정도 대출 나온다고 보시고요. 그럼 이제 취득세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돈이 25억에서 많게는 30억까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대표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군에 속한다 라고 하시면은 일단 은행에서는 사업을 장려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의 현금만 가지고 들어가더라도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줍니다. 똑같이 50억짜리 매입할 때 80%, 정말 이 법인의 미래 가치가 있다 라고 하면 90%까지도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50억짜리 건물을 살 때 내 돈 10억, 15억이면 충분히 매입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서부터 일반 법인들과 다르게 큰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자 부분도 최근에 꽤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작년 10월, 11월 대비해서 이자가 약 1% 정도가 올랐습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나 그냥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3% 중후반대에서 4% 초반대 금리를 바라봐야 되는데 15대 사업에 들어가는 법인들은 일반 은행에서 시중 금리를 가지고 오잖아요. 거기서 역마진 쿠폰을 붙입니다. 은행에서는 정부가 이렇게 장려하니 정부에서 장려하는 금리와 한도를 주겠다라고 해서 이자 역시 2% 초반대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그럼 50억짜리에서 40억 대출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4% 이자면은 1년에 1억 6천이잖아요. 하지만 2% 이자면은 8천입니다. 이자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15대 산업군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시라면은 올해 상반기가 정말 사옥을 매입하기에 적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매입했을 때 건물의 시세 차익은 우리 기업의 발전과는 번외로 또 하나의 달리는 트랙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럼 이제 대표님들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은행 창구 가가지고 나 요런 기업 운영하는데 대출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은행 창구가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대표님, 이거는 은행 부지점장님들 급 이상이 추진하는 프로젝트고 실무에서 이런 걸 자주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도 허다해요. 반드시 기업금융센터나 본점 심사역 라인 통해서 물어보는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살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직원이 늘어가고 연구시설 설비는 필요합니다. 임차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우니 사옥 및 연구소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랬을 때 대출을 얼마나 해줄 수 있을까요? 확실히 다르죠. 모든 일에 있어서 스토리텔링이 필요하지만 이번 사업에 있어서는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표님이 가져가실 한도와 금리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다는 점 같이 명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은행은 대표님이 사려고 하는 건물만을 보는 게 아니라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체의 사업성을 보고 정부가 지정해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대출을 해주는 거라 의미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잘 체크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해서 매출 올리고 직원들 월급 주시고 임대료 납부하시고, 그런데 정작 대표님들께서는 본인의 자산을 챙기고 계시는 게 맞을까요? 곳간에서 인심 나온다고 하잖아요. 매출이 잘 나올 때, 회사가 잘 굴러갈 때 정부가 등을 떠밀어 주는 지금 이 시점에 자산 흐름을 부동산이라는 그릇에 담아두셔야 하는 거고요. 우리 회사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내 업종 코드로 한도가 얼마나 나오는가 궁금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대표님, 제가 8년 넘게 쌓아온 경험치와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표님들께 정말 좋은 금리, 한도 제시해 드릴 거고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요.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나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24시간 친절하게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